안녕하세요.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흔히들 말하는 장녀입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엄마 결국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이혼을 하셨고 밑으로 있는 2명의 여동생들은 엄마가 공장에 다니면서 부업을 하면서 키워왔어요. 저는 이러한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고 상고를 나와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생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며 기뻐했고 저는 그런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뛰면서 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라도 하듯 동생들은 공부를 잘했고 대학도 보냈어요. 제가 30이 되던 해 저희 집은 월세를 벗어나 전셋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일도 10년 정도 하다 보니 어린 나이에 경력직으로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저는 그 회사에서 지금의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정말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영업부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래처 사장님들이 잘생긴 신랑 얼굴에 계약을 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신랑이 부담스럽고 꽃뱀 같기도 해서 밀어냈지만 긴 구애의 시간 동안 신랑에게 저도 마음이 열렸고 6개월이라는 짧은 연애 기간을 끝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그리 부유한 느낌은 아니었는데 신랑이 재테크를 해서 모아둔 돈으로 작지만 집도 마련을 했고 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영업부서이다 보니 신랑은 근무 시간 외에 저녁에 미팅을 하거나 접대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도 이런 부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외박은 하지 않던 신랑이니까요. 그런데 연애를 할 때에는 신랑이 술에 취한 모습이나 흐트러진 모습을 잘 보지 못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그런 모습을 보는 게 힘이 들었고 결국 접대와 관련하여 잦은 다툼이 있었고 결국 신랑은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평소 작은 가게를 해보고 싶다는 신랑의 요청에 따라 회사 인근에 작은 카페로 오픈했어요. 신랑도 매일 밤에도 일을 하다가 규칙적으로 근무를 하니 훨씬 컨디션도 좋아 보였고 저도 그런 신랑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저희는 각자 생활비를 내고 생활을 하는 방식으로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얼마나 버는지는 몰라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하루는 제 동생이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되었고 동생이 노트북을 사고 싶다고 하면서 저의 신랑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20살이 넘어서까지 이런 행동을 보이는 동생을 보고 제가 화들짝 놀라 떼어냈는데 신랑은 나중에 노트북을 사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신랑에게까지 가족들의 돈을 요구할까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주의를 줬고요. 그런데 얼마 뒤 동생은 저에게 우물쭈물하며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형부랑은 잘 지내? 응, 잘 지내지. 왜 아니 언니? 혹시 형부 카페에도 자주 가보나 해서 주말에 가끔 가서 일 돕고 있지. 왜 형부 카페 가려고? 아니 다녀왔는데. 아 그럼 오빠 만났겠네. 너 또 필요한 거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다음에 또 그런 말하면 가만 안 둬. 아니야 안 계시더라. 못 봤어. 요즘 언니 밝아 보이고. 좋네. 그럼 요즘처럼 좋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저는 신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신랑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고 아마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생이 다녀간 것 같았어요. 타이밍이 안 맞았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일을 마쳤고 그날 통화를 했어서 그런지 신랑이 카페에 갑자기 가고 싶어져서 카페에 갔는데 동생이 마침 나오고 있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는데 동생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응급실까지 갔습니다.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걱정을 하며 카페를 정리하고 병원으로 왔고 검사를 해도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다 얼마 전 외근을 나갔다가 회사로 복귀하는 길에 한 여자와 걸어가는 신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허리에 손을 두르고 걷는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연인의 모습이었고 뒤를 쫓아가고 싶었는데 회사에 복귀를 해야 해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고 그때 마침 회사 근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동생이 생각나서 미행을 부탁했습니다. 동생은 사진 몇 장을 보내주고는 여자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바람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했고 저는 그럼에도 의심스러운 마음에 신랑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저와 있을 때에도 휴대폰이 항상 잠겨 있어서 메신저는 통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랑이 차로 가서 내비게이션 기록을 뒤져봤어요. 카페와 집 그리고 저와 다녔던 밥집에 자주 등장하는 주소가 있었는데
이름 없이 주소로만 되어 있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그 여자의 집이겠구나 하고 그래서 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현장을 덮치려고 했고 그날도 동생과 함께 갔습니다. 아무리 배를 눌러도 대답이 없는 그 집은 큰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이 여기를 왜 그렇게 자주 드나들었겠어? 뭐 단골 손님이 주기적으로 커피를 많이 주문했나 보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툴툴거리던 동생은 그 뒤로 저와 함께 움직이지 않았고 그렇게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한 달 뒤 갑자기 다시 가보면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반차를 쓰고 퇴근을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과 나이가 제법 있어 보이는 여자가 그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신랑과 함께 그 여자에게 손찌검을 했는데 신랑이 저를 밀쳐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안절부절하면서 그 여자에게 괜찮냐고 미안하다고 우선 들어가라며 챙기는 신랑을 보니 눈이 팽팽 돌았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신랑을 때리니 신랑은 아무 말도 없이 서 있다가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그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신랑은 그리고 그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신랑을 만나게 되었고 신랑이 하는 말이 참 가관이더군요. 예전에 영업을 할 때 만난 거래처 사장인데 본인을 너무 좋아해서 스폰 같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저는 스폰 같은 건 연예인들한테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도 그 여자가 돈을 해 마련한 거라고 하더군요. 재테크 같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여자가 용돈을 주면 그 돈으로 생활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영업을 할 때에도 실적이 안 나오면 그 여자한테 가서 판매를 하고 카페를 하면서도 만남을 이어가고 그 시간이 자그마치 5년째라고 합니다. 신랑은 그러면서도 저에게 이해를 바라고 있었어요. 제가 편히 지내온 게 그 여자의 돈이었고 심지어 동생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더라고요. 신랑이 입막음을 하려고 동생에게 500만 원을 줬고 동생은 제가 모르면 다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말을 안 했다는데 저는 그날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신랑은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했지만 사람이 이미 돈을 맛을 봤는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신랑에게 이혼 소송을 했고 그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했고 바로 저에게 돈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이혼을 해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 신랑이 옷에서 임신 테스트기가 떨어졌고 두 줄이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여자가 임신을 했대요. 참다 신랑에게 결혼을 하자고 한다고 하는데 신랑은 그건 죽어도 싫다고 합니다. 원래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모든 게 그 여자의 돈에서 시작한 일이니 신랑은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겠죠. 다음 날 저는 그 여자를 찾아갔고 얼굴을 보니 생각보다 나이가 더 많은 그 여자는 저희 남편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그 여자는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나이가 보였고 저에게 늦은 나이지만 임신을 했다고 신랑과 헤어져 달라고 했어요. 그 대가로 제가 일을 하며 만져보기 힘든 돈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신랑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회사를 퇴사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방에 내려와 혼자 작은 옷가게를 열었어요. 신랑의 번호는 지웠지만 메신저에 남아있는 사진을 보니 그 여자와 이번 주에 결혼식을 올리더라고요. 얼굴이 아주 울상인 게 어찌나 신이 나던지 그 여자 만나보니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던데 신랑이 평생 밖에도 못 나가고 그 여자랑 둘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적당히 갖고 놀다가 버려지거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